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의 치료라고 하면 약 주세요, 어지럼증 약 먹고 싶어요,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지럼증의 치료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어지럼증의 진단,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치료 세션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각각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지럼증의 치료라고 하면 사실은 각각의 병의 상태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내가 어지럼증이 있는데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라든지 먹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오늘의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의 치료라고 하면 약 주세요, 어지럼증 약 먹고 싶어요,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지럼증의 치료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상생활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석전복술 같은 물리적인 치료가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지럼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활치료요법, 두 번째로는 물리적 치료,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생활치료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입니다. 부가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다른 두통이라든지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골고루 영양소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나쁜 아주 단 음식 같은 것들은 귀라든지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어지럼증을 잘 낫지 않게 하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소가 부족해져도 어지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지럼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에는 물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편두통성 어지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먹는다 라고 하면 물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도 많이 드세요. 두 번째로는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활발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낮 동안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쌓였던 노폐물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뇌척수액을 통해서 뇌 밖으로 배출이 되죠.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잘 청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치료요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햇빛 많이 보기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이석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면 비타민 D 합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술이나 담배는 우리 뇌, 귀, 여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혈압을 너무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지럼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어지럼증이 있는 시기에는 술, 담배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나쁠 때도 있고 큰 상용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도록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커피를 당분간 중단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좀 피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지럼증의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물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일종의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것이죠. 언제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이석증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전정기관이 우리 귀 안쪽에 있고 이 전정기관 안쪽에 방구리관에 물이 차 있어요. 림프액이라는 물이 차 있는데 이 안에 옆 동네에 있는 이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 이석증이죠. 그래서 잘못 들어온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물리적인 치료, 이석 전복술, 이석 교정 치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석 전복술이 이석증 치료에는 필수적입니다.
이석증을 치료할 때 사실 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런 이석 전복술이니까 어지럼증의 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것이 이석증 습관화, 어지럼증 습관화 운동이죠. 이석증 치료 이후에 어지럼증이 깔끔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이석 부스러기가 남아서 그렇든 어지럼증에 내가 민감해서 그렇든 잔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증이 의심이 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이러한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물리적인 치료 방법은 전정재활 운동이죠. 멀리 한 점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눈을 쫓아보거나 외발서기를 하거나 일자걷기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전정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민감해진 뇌를 덜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전정재활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경색 환자분들을 재활 치료를 할 때 이런 전정재활 운동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한쪽 전정신경이 손상이 오는 전정신경염에도 전정재활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지속 지각체위 어지럼증에도 전정재활 운동이 너무너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운동을 설명드릴게요. 밸런스 운동도 일종의 전정재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서고 일자걷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쉬우면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다든지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다든지 베개처럼 불안정한 바닥 위에 서 있거나 밸런스 쿠션 같은 걸 사가지고 밸런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지럼증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지속 지각 체위 어지럼증이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밸런스에 아주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의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약 치료입니다.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먹는 약 중에 일부를 주사로 주는 거라서 주사 치료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보나린이라는 약이죠. 흔히 멀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을 해서 어지럼증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신경계 기능을, 특히 전정기관과 관련된 신경계 기능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멀미 예방 치료로도 쓰고 있고요.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예를 들면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의 초기에 어지럼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보나린이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졸음이 있다든지 메스꺼움이 혹은 입 마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제가 흔히 걱정하는 문제는 이 보나린을 장기간 먹었을 때 약에 의존이 생겨서 보나린을 먹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예민해져서 어지럽거나, 아니면 우리 신경계가 보나린이라는 약에 이미 의존이 생겨서 보나린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우리 신경계가 견디지 못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나린은 며칠 이상 오랫동안 먹는 것은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나린이랑 비슷한 작용을 하는 신경 안정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아제팜, 아티반, 자낙스, 데파스 이런 약들이죠. 이런 약들도 역시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을 해서 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어지럼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들 역시 보나린하고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해주는 데는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신경 안정제 주사를 통해서 어지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도 하죠. 하지만 보나린하고 마찬가지로 졸림이라든지 의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 약을 길게 처방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인 물리적인 치료라든지 생활습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약은 혈액순환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엽 추출제, 상품명으로는 기넥신, 타나민이라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은행엽에서 추출해서 뇌 신경계라든지 귀 쪽이라든지 다른 말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어서 저희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먹고 어지럼증이 좀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느껴지는 효과는 앞서 설명드린 보나링이나 신경안정제만큼 직접적으로 느끼긴 좀 힘듭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라는 여러가지 좋은 효과, 다른 기능도 있고 또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좀 더 특수한 경우에 쓰는 메네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메네스라는 약은 주로 귀 쪽 내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작용을 하는 약인데 메니에르병에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약은 항구토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맥페란 가스모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낄 때 메스꺼움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구토제는 그러한 구토작용이라든지 메스꺼움을 줄여서 어지럼증을 치료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특정 병에 효과가 있는 약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속 지각 체위 어지럼증에는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SSRI라는 약, 대표적으로 렉사프로라는 약이 있는데 이러한 SSRI 계통의 약이 효과가 있고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시베리움, 인데놀, 에나폰 등의 약들이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미드론이라는 저혈압 방지 약을 먹으면 어지럼증이 완화가 되기도 하는데 미드론의 부작용은 혈압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이미 너무 높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미드론을 투여하는 건 적절치 않고, 미드론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혹시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혈압이 높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미드론은 가능하면 아침 혹은 아침이랑 점심에 먹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지럼증의 치료에 대해서 3가지 생활치료요법, 물리적인 치료, 약물치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어지럼증에 대해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